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허리, 골반, 무릎 통증이 거의 동시에 오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점을 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제가 치료한 환자분 중에도 이제 이러한 증상 가지신 분이 있었고요. 이제 얼마 전에 기쁘게도 이제 졸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에게 운동 방법을 적용하고 좀 변형되게 사용했던 운동은 브릿지 운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운동인데, 자, 이 운동을 얼마나 섬세하게 큐잉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제 방법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혹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리와 골반 그리고 무릎의 통증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출산을 마친 우리 엄마들이나 또 남성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골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달 이내로 왼쪽 혹은 오른쪽에 무릎이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요. 운동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선생님 런지 동작이 잘 안 되는데요, 무릎이 자꾸 바깥으로 빠지는데요, 선생님 무릎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통증까지 나타나는데요, 허리가 신경이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닐까요? 다양한 생각을 하시게 돼요. 우리 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선생님 중에 한 분도 비슷한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엄마가 찾아오셨는데 등과 허리 통증을 가지신 그런 사례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참 이럴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골반 문제냐, 아니면 골반과 허리를 보고 또 무릎은 따로 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답을 알고 나면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골반 안정성 저하, 대둔근이 약화되어 있고요. 일단 양쪽이 약화될 수도 있고 한쪽 대둔근이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골반 안정성이 저하되어 있고요. 골반 안정성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척추 기립근이 과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머슬보다 글로벌 머슬이 더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동작 액티베이션을 해보면 뒷머슬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머슬이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횡근,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이러한 심부 근육 수축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허리, 골반, 무릎 통증이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제가 치료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릿지 운동을 좀 사용했고요. 이 브릿지 운동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환자분 중에는 이제 남성분도 한 분 있었고 여성분도 한 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출산을 막 마친 이제 아기가 한 2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이제 엄마신데, 그리고 남성분은 정말 운동을 전공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에게 브릿지 운동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적용을 했고, 효과는 아주 긍정적이어서 그 엄마도 졸업을 하셨고 이 남성분도 졸업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복횡근 수축 유도를 하는데요. 이제 슈파인 포지션에서 먼저 복횡근 수축 연습을 먼저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 복횡근 수축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죠. 하지만 큐잉을 어떻게 할 건가가 참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환자분들의 어떤 근육 상태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저도 헷갈릴 때도 많아요. 제가 큐잉하는 방법을 이제 살짝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고환 혹은 관략근, 여성분이면 관략근 살짝 힘을 준다, 살짝 조인다라고 저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꼽이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미 내복사근이나 외복사근 수축까지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고환이나 관략근에 힘을 줄 때 배꼽이 아래로 당겨지기 직전까지만 힘을 줘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주 미세한 힘이 들어가집니다. 이제 몇 번 이 연습을 반복하면서요, 우리가 실제로 팔페이션을 하면서 살짝 하게 되면
저기 깊숙한 저 안에서만 살짝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미세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의 힘이 복행근 수축을 한 힘입니다. 예, 그 점을 증명하는 것처럼 초음파에서 증명을 해주는데요. 배꼽이 아래로 쭉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미 내복사근 수축까지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꼽이 아래로 당겨지기 직전까지만 힘을 줘보세요 하면은 복행근만 특별히 아이솔레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내복사근 딱 전까지만 딱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미세한 힘, 그 정도의 미세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복행근 수축만 별도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거의 복행근만 수축 유도가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복행근 수축만을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큐잉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이 복행근 수축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습이 먼저 브릿지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연습이 반드시 중요하죠. 실제로 물리치료사가 이 초음파를 보면서 운동을 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죠. 이 영상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 초음파를 보시면서 이 복행근 수축을 환자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행근 수축이 유도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됐어요.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환자분과 이것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복행근 수축 유도가 되면 이제 브릿지 운동이라는 건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어떤 경우는요, 룸바가 먼저 쭉 올라와져요. 배꼽이 먼저 쭉 올라오면서 룸바 익스텐션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익스텐션인데 N이 빠졌네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룸바 익스텐션이 먼저 쭉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글로벌 머슬이 써버린다는 거죠.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머슬이 써버리고요. 이때 정작 중요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는 쓰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둔근에 서서히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 허리에 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복행근 수축하고 그 다음에 대둔근에 서서히 힘을 주는데 이때 허리에 힘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힙 익스텐션이 먼저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환자는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이 흔히 유튜브를 접하면서 알았던 브릿지 운동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건 뭐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복행근 수축하고 대둔근 서서히 액티베이션 하면서 힙 익스텐션을 유도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때요, 힙 익스텐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둔근의 힘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햄스트링에서부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쥐가 나요, 이런 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마도 평상시에도 그 힙 익스텐션 할 때 아마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보다는 햄스트링을 먼저 썼을 확률이 높죠.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햄스트링에 쥐가 날리는 현상이 생기면 이제 바로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힙 익스텐션 하다가 또 햄스트링 힘들어가? 그러면 조금 더 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엉덩이가 들어 올려질 때 대둔근에 힘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제 대둔근까지 힘이 쭉 들어갑니다. 이제 대둔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엉덩이가 침대 위에서 떨어져서 위로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무릎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예, 바로 3번에 나온 것처럼 VMO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오블리크. 무릎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힙 익스텐션을 만들어낼 때 VMO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자분이 처음 하게 될 때는요, 양쪽인 내전근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역시 또 다시 쉬어야죠. 첫 단계부터 해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가서
복행근 수축하고 글루테스 맥시무스 수축하면서 다시 힙 익스텐션 만들고 그 다음에 VMO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전근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다시 첫 단계부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근육을 쓸 수 있는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를 환자와 함께 같이 큐잉을 하는 겁니다. 계속요. 그래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어느 정도 써지고요. 이제 VMO까지 딱 써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스파인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뒷머슬이 저절로 수축이 일어나게 돼서요. 엉덩이가 들어 올려지게 되고 무릎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글로벌 머슬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글로벌 머슬이. 그래서 글로벌 머슬의 수축이 맨 마지막에 살짝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부드럽고 과하지 않은 상태로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스파인의 안정성을 뒷머슬이 먼저 딱 확보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다시 1번에서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십시다. 복행근 수축을 유도한다. 대둔근에 서서히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룸바 익스텐션이 아니라 힙 익스텐션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의 VMO의 수축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스파인 뒷머슬 액티베이션. 자, 1, 2번 그 내용에 제가 글씨 색깔하고 3, 4번의 색깔 제가 좀 다르게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1, 2번이 제일 중요해요. 1, 2번이. 1, 2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3번에서는 조금 이제 무릎에 대한 안정성, 특히 이제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 3번에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실 수 있어요. 3번에도. 그러나 허리 골반 쪽 통증이 많다 하면 1, 2번에 시간을 좀 할애하시고요. 더 무릎 통증까지 있다 하면 1, 2, 3번까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이 지금 설명드린 근육들, 특히 복행근 수축하는 법, 제대로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그 다음에 3번에 VMO, 이 각각의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연속적인 어떤 시퀀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큐잉해 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모든 운동 방법에서처럼요. 모든 운동 방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동원 순서를 지켜가면서 각각의 근육을 큐잉하고 액티베이션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런지가 됐던 브릿지가 됐던 다 어떤 동작이든요.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 그리고 복행근 이러한 근육들이 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 각각의 순서들이 연속적인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이뤄가면서 제대로 해야 퍼포먼스가 제대로 일어나고 통증이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브릿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운동 방법 하나에서 큐잉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에서도 저와 비슷한 큐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에 특화된 특별한 운동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든 동작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근육 수축 조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를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게 될 때 환자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허리와 골반 그리고 무릎 통증이 거의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원인 때문일까? 특별히 어떤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골반이나 허리가 심하게 틀어져서 나타나는 원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근육의 어떤 수축 그리고 안정성의 저하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증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패시브적인 어떤 치료보다는 액티브적인 치료가 훨씬 더 좋아지는 속도가 빠를 수 있고요. 또 환자분이 운동을 계속하게 될 때 몸이 짱짱해지시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지식을 총동원하셔서 평가할 부분은 꼭 평가해 주시고
평가에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패시브적인 어떤 뭐 조인트가 뭐 디스펑션이 있다던가 뭐 어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뭐 SLR과 같은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뭐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근육,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보고 그걸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제가 예로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세밀하게 잘 어떤 운동을 설계해서 환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분명히 환자분들의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제가 마련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환자분들을 만나시게 되면요, 또 즐기시는 치료하시고 또 좀 치료하다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오셔서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그리고 커뮤니티 거기에 제가 게시글을 올려놨어요. 뭐 언제든지 증상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달라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하여튼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어떤 고민을 조금이라도 제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많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